자, 여러분, 이어서 보는데요. 보기 전에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약집 78페이지 잠깐 봅니다. 78페이지 보면 요약집 78페이지 맨 위에서 양가로 1번, 자, 비과세되는 6개 지목 나와 있고 두 번째 줄 플러스 표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삭제해 버립니다. 이게 왜 그 말이 들어갔죠? 여기는 원래 원문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설명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없었는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건데. 자, 그래서 그 플러스 표시에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이게요. 그래서 비과세되는 지목 6개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엉뚱한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이게 원문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 저 어떻게 하다가 뭐 편집하면서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그런데 미처 걸러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교정 본다고 하면서 보는데 이게 보면 꼭 이게 발견을 못하는 것들이 꼭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고 두 번째 줄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아예 삭제해버리고요.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3편 국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다시 여러분들이 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약집 82페이지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두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재산세랑 묶어서 이렇게 오지선 다 구성하면서 재산세랑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요. 자, 어떻게나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하냐 그러면 과세 대상이에요.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이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한 4년 정도 계속 연달아 나온 적도 있고 작년에도 종합문제에서 정답지문이 과세 대상을 알고 있는지가 정답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또 종부세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종부세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 관련한 얘기들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집 가까운 데서 분류하고 국세는 주소지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한 얘기들, 또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가 준용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되고요. 또 항상 또 종부세는 재산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 항상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재산세와 비교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묶어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제가 특정 테마에 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종부세 가끔 가다가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뭐 공부한 우리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비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비교도의 세법 특강이요. 우리 세법 이론 총정리 특강 그래가지고 세법은 비교도의 세법 특강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월 12일인가요? 12일인가 하고 26일인가 하고 그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종로에서는 8월 달에 한 번에 하루에 끝내고 강남에서는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더 자세히 좀 천천히 자세히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강남에서 2회 하고요. 2주에 걸쳐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고 한눈에 정리하는 비교도의 세법 특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태까지 뭐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거 할 때는 알겠는데 요거 할 때는 알겠는데 나중에 섞어지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5, 6월 과정까지 공부를 하면 대충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있는데 헷갈리고 또 디테일한 암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틀리잖아요. 틀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횡으로 비교해서 과세 대상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과세상을 한눈에 보면서 정리 쫙 하고 뭐 납세 의무자 한눈에 보면서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쫙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물이 쳐져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세법 이론을 이제 종으로 배웠는데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횡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저는 뭐 이게 필수적인 코스예요 원래.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90월 달에 동영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압축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들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그 학원에 현장 강의로 오셔가지고 너무 멀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오셔가지고 학원에 오셔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작년에는 한 140명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자리 꽉 채워가지고 140명이 오셔서 외부에서도 타사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0명 오셨었어요. 그런데 꽉 채워서 했었는데 올해는 뭐 어떨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비율 정리하고 또 세목별로도 정리하고 내용별로도 정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공동 소유주택이다. 그러면 이 공동 소유주택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나 양도세에서나 부동산 임대업에서나 공동 소유주택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용별로도 헷갈리고 그런 것들을 또 세목별로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비교 정리로. 그러니까 요약집이긴 요약집인데 요약집보다 좀 더 압축돼 있으면서 요약집이긴 요약집인데 말하자면 요약집은 이렇게 종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횡으로 설명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압축돼서 망라돼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꼭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뭐 나는 그냥 2주는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한 번에 정리하겠다 이런 분은 그 8월 달에 종로에서 이제 하루에 그냥 그건 쭉쭉쭉 원래는 이론이 공부가 돼 있는데 헷갈리는 것 때문에 그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딱 그냥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져가면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개요입니다. 보시니까요. 종부세 개요는요. 국세고요. 종부세. 인세입니다. 그래서 인세니까 납세의무자 인적상 고려해서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개인은 개인별 합산합니다. 부부 따로따로예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합니다.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자, 법인별 합산합니다. 또 4번, 양가로 4번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인데 납세의무자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기는요. 종부세는 이따가 또 강조드리겠지만 재산세와 달리 과세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납기 언제 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그 다음에 분납 허용되고요. 근데 물납은 안 됩니다. 자, 물납 폐지됐고 분할 납부는 되고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 구조로 만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비누, 종부세는 누, 비누, 누, 비누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자인 개인일 때 당연히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주소지로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아까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요약집 보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죠? 작년에 정답 질문이 있었고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 주택의 별장은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택은 포함한다는 거,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과세 했으니까 종부세형에서 제외하고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포함하고, 토지요, 모든 토지를 세 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 정의는 같아요. 여러분, 토지의 정의는 이 토지의 정의는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에서도 토지 그러면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했잖아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도 토지 정의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그 모든 토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별도, 종합, 분리로. 그럴 때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닙니다. 그래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이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리상 토지 저율 분리하고 고율 분리로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런 것들이요. 자,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 얘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잖아요. 또 공장용지 이런 것들, 자, 과다보유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요만큼만 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장, 염전, 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상이 아니고 고율분리상 토지는 이미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사치성 재산 토지요.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율이든 고율이든 하여튼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봅니다. 자, 보시니까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자, 일반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하여튼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또 선박항공기 제외하고요. 별장 제외된다고 말씀드렸고, 분리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제외합니다. 또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원래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종부세는 개인별로. 근데 합산해서 배제시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작년에도 여기서 질문에 나왔었는데, 1번이요.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여러분,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한 건데, 과다보유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임대주택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제외합니다. 물론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참고적으로 보세요.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없애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9.13 대책 나온 것 때문에 나온 건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은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는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번 예외가 있지만, 이제 2번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제외하고요.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 문화주택도 요거 꼭, 원래는 이렇게 이제 기본 교재들 보면 등록 문화주택은 저 뒤쪽에 있는 건데, 제가 항상 이렇게 앞쪽 이렇게 깔아서 해놨는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등록 문화주택도 당연히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표를 봅니다.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거 표를 보시니까, 재산세랑 비교해 보니까 주택이요. 자, 별장은 당연히 재산세 대상인데 종부세가 아니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택 포함해서 종부세상이 되고요. 토지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지만 분리상 토지는 아니라고 그랬고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대상이 되는데 고구락장용 건축물 아니죠. 어떤 건축물이든. 근데 고구락장용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율분리 대상 토지니까. 예? 고구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는 고율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상가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이니까 어떻든 간에 상가 부속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고구락장용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비교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03번에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종부세 주택분 납세 의무자는요, 상식처럼 알고 써야 돼요.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을 초과해야지. 딱 6억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6억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커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거.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크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아요.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주택분 얼마? 6억 초과. 상식처럼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04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자, 거기 바탕색 시계 보니까 박세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몇 프로입니까? 90%입니다.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공시가격 합항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곱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독소유, 공동소유 안 돼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은요, 공시가격 합항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 6억을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요? 9억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건지 우리 사례 연습했었어요, 여러분들. 사례 연습했었는데요. 사례 연습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했던 겁니다. 기본 심화 계속 했던 건데,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자,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 보유합니다. 1세대 2주택입니다. 지금 이 집. 자, 그랬을 때 1세대 2주택일 때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납세의무자 돼요? 예? 자, 을은 납세의무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잖아요. 그죠? 개인별 과세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 없습니다. 갑은 납세의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90% 곱합니다. 4억에다가 90%니까 4구 36이니까 얼마? 3억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인 거지 산출세가 아닙니다. 여기 과세표준이고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저 수업 쉬는 시간에 조용히 저를 따라오더니 아까 그 수업 시간에 한 거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본 수강생이 있었는데, 아유 1년에 3억 6천씩 세금 내면 공시가격 10억짜리 갖고 있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1년에 3억 6천씩 세금 내면 그냥 바로 그냥 그 3억 6천을 어떻게 마련해? 이거 팔아가지고 3억 6천 내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 망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이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부속 토지만 말하는데 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A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라는 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럴 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에 있어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데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과세 표준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했네. 단독소 1세대 1주택일 때 과세 표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는데, 자, 갑이 공시가적으로 10억인 주택 보유하고 을은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입니다. 갑 단독 소유. 자, 그랬을 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갑은 납세문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3억 기초공제합니다. 단독세 1세대 1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얼마요? 6억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9억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바로 그냥 9억 공제하면 돼요. 단독세 1세대 1주택일 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공정시장가를 90% 곱하니까 얼마?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부부 공동소유고요.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소유고, 그 다음에 지분은 균등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다. 지분은 균등하고요. 갑은 납세문자가 되겠습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갑은 종부세 납세문자가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개인별 과세니까 개인별 과세하고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합니다. 6억씩 공유하니까 자,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자,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제로 9억 원까지, 공시가 9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부부 공동 소유로 됐으면 실제로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2억까지 6억씩 나눠지니까.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공동소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0억일 때 대상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10억이니까 얼마씩 나눠줘요? 5억씩. 당연히 납세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근데 요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4억이다. 14억. 공시가격 14억으로 하겠습니다. 자, 14억인 주택인데 지분 균등하고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습니까? 7억씩. 자, 그러면 갑도 을도 다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네요. 자, 을에 대해서 종부세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함을 주는데, 자, 을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합니다.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안 해줘요. 공동소유니까.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몇 프로? 90% 곱합니다. 그래서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 알아둡니다, 사례를. 동그라미 3번은 설명을 드렸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지금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초공제 혜택도 있고 이따가 나오지만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상인 1주택을 수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수여하는 거주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 근데 어떤 경우는 다가구 주택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자, 니은번 봅니다. 제외 대상.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냐 따질 때 제외하고요. 주택수에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등록 문화재 주택도 제외한답니다. 1세대 1주택자이냐를 판단할 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도 하나가 있고 등록 문화재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주주택을 보유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 때 이 사람은 1세 몇 주택자? 1주택자로 봐가지고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등록 문화재주택과 합산배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개념 플러스 1세대 봅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시에 과세표준 3억 원 공제도 기초공제도 해주고 과세표 결정 시에 또 이따가 세액공제 혜택도 주거든요. 그럴 때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1세대라는 것은 뭐냐? 먼저 1세대를 봅니다. 종부세법에 정하는 세대라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2번 봅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하이라이트 표시 다 돼 있네요. 몇 년이요? 5년 동안은 위 일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를 본다. 무슨 얘기냐요, 여러분? 자, 우리가
혼인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요 각각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일 때는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았는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이런 혜택을 못 받아. 그러면 세금 부담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결혼들 안 하고 그러는데 더 그냥 혼인 더 못하게 막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니까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가로안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를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자, 또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네요. 합감 나라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가로 생략하고 그 아래에 줄 내려와서 끝에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끝에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각각 1세대로. 그래서 10년 동안 노부모 동고봉양은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니까 10년 동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 특례에서도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받고 노부모 동고봉양은 합간 날부터 10년 동안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받잖아요. 그 기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노부모 동고봉양도 이게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이거 몇 년 전에 다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그 가로 안의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3번에서 세 번째 줄 10년 동안 그 다음에 가로가 나옵니다. 합간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간 후 과세일년제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노부모 동고봉양은 지금 보니까 노부모 동고봉양은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데 만약에 58세에 합가를 했어요. 58세 합가를 했어요. 그러면 합가일이 58세예요. 그러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건데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건데 다만 문제는 이거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60세가 된 이후의 요 기간만 60세가 된 이후의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 줘야죠, 여러분들.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고. 하여튼 자, 혼인은 또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 자, 노부모 동고분양은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 1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기간 딱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요, 먼저 바로 바탕색 식을 보면 돼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80억 공제합니다. 왜냐하면 80억까지는 납세무자가 아니잖아요. 80억 초과해야 되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역시 90% 곱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90% 역시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 및 세액보입니다. 먼저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의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 세액으로 한다. 예전에는 종부세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세율이 정됐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2주택 이하 소유, 즉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역에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5 27이요. 0.5에서 2.7%까지 최저와 최고세를 외워야 돼. 빵5 27 6단계 초과누수세율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0.6에서 3%까지 6단계 이건 지워버립니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작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생산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종부세 세율을 인상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자, 국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개정이 되면은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올해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2주택 이하다 빵5 27 0.5에서 2.7%까지 6단계 초과누수세율입니다. 개정안 지워버립니다. 빵5 27 최저와 최고세를 외우셔야 돼요. 자,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5 27
0.5에서 2.7, 빵5, 27 몇 단계? 6단계. 과표유관 6단계로 초과점수율 적용됩니다. 좀 주택부는 외우셔야 돼요. 2주택 이하 빵5, 27, 6단계 초과점수율이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빵6, 3이요. 0.6에서 3.2, 빵6, 3이 몇 단계? 역시 6단계 초과점수율이고, 거기 개정안은 역시 또 지워버립니다. 개정안 0.8에서 4%까지 6단계, 이건 지워버립니다. 개정안은 이제 지워버리고요. 빵6, 3이 6단계 초과점수율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이중과세공제예요. 자, 이중과세공제,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부가세공제.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 A라는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성남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합쳐봅니다. 개인별로 합산했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를 공제 뺍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하뭐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 아니냐? 아니,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됐지 왜 또 종부세 또 부과해? 아닙니다. 위헌이 아니라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동그라미 2번 계속 봅니다. 기억본 봅니다. 밑줄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제합니다. 뺍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위 기억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즉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가감 조정했어요. 그럼 가감 조정된 세액이 적용되고, 또 넘어갑니다. 86페이지요. 만약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아까 배웠잖아요. 토지 건축물 150%, 주택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부담 상한, 가감 조정되는 경우에는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아니고 가감 조정된 후,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그 세액을,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시 또 하시고요. 잘 또 봅니다. 세율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 자, 먼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건 여러분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1세대 2주택이다 토지분은 안 돼요.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나이가 뭐 60세 이상인 뭐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뭐 연령별로 공제한다거나 땡입니다. 토지분은 안 되고 2주택자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뭐 시험에서는 고령자 세액공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령자 연령별 세액공제 봅니다. 표를 보니까요.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60세 이상이다 하면 연령별로 공제를 해주는데, 자,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 산출세액이 몇 프로예요? 10% 공제해 줍니다. 그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지웁니다. 개정안은 다 지워요. 그 아래도 그렇고 개정안은 다 지웁니다. 개정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다 지워버립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10%고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고요. 70세 이상이면 30%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다 지우고 요거 숫자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지워버리고.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30세기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 30%입니다. 개정안 지우고 B번 봅니다. 보유기한별로도 세 공제해 주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보유기한별 공제는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5년 이상 보유해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주의하면서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표를 보세요. 산주세기 20%. 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해 줍니다. 자, 외우셔야 되고, 또 C번에 보니까 위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70% 범위에서 그 개정안 80%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삭제해 버립니다. 또 개정안은 지워버립니다. 개정안 80% 지워버리고, 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 중복 공제 허용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그 1세대 1택을 15년 이상을 보유하면 중복공제 허용되니까 몇 프로에 돼? 80%예요. 근데 8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70% 범위 내에서만 중복공제 허용한다는 거. 그래서 특이하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꼭 기억하라고. 근데 작년에 시험 지문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나왔었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암기 플러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계산입니다. 종부세가 이제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택 2주택 이하, 조농상정내 2주택, 3주택 이상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수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봅니다. 암기 플러스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계산 시 적용해야 하는 주택수는 다음과 따라 계산한다. 그래서 1번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자, 미출입니다. 작년 시험에 신문이 나왔었는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하고 세율 적용 시만. 그 다음에 2번 상속을 통해 공동 상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 연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공동 소유하게 된 게 아니니까, 또 누구 주택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제외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주택수에서 제외되느냐?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야 되고요. 엔드입니다. 그 20%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소유 지분율 20% 이하이면서 그 20%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2번도 하여튼 주의하시면서 3번 미출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종부세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가구 주택 요거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4번 봅니다. 합산배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초에 아까 뭐 등록 문화재주택이라든가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이나 이런 애들은 아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율 적용 시에. 자, 그러면 주택 수가 포함이 될수록 아까 세율이 높잖아요. 2주택 이하는 빵5 27, 6단계 초과수율인데, 근데 조정상정내 2주택이나 3주택은 빵 6, 3에 0.6에서 3.2%까지 이렇게 높잖아요.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율, 자, 세액 계산입니다. 먼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에서 0.7, 요거는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3단계 초과투진세율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3단계 초과투진세율. 그 다음에 이중과세액 공제요. 역시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중과세액 공제는 86페이지 맨 아래 A번이요. 토지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랬는데,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빼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 기억의 경우에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을 때는 그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가 요약지 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요거는 세율이 1에서 3%까지 과표관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에서 0.7은 못 외우더라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최저와 최고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수율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하여튼 토지는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주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2주택 이하다 빵5 27 6단계 초과수율. 자, 3단계가 6단계예요, 주택은.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빵 6 3이 0.6에서 3.2, 빵 6 3이 몇 단계? 6단계 초과수율.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공제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A번과 B번 이중과세공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세부담상한 보겠습니다. 세부담상한 보니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전년도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 당연도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과 비교해서 전년도 세액의 일정 세액을 못 넘게 하는데, 본문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고 표를 바로 봅니다. 표를 반드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주택 이하 소유한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 조정상적 제외하고 요거 100분의 150, 150%입니다. 근데 조정대상적 내 2주택이면 몇 프로요? 100분의 200, 200%입니다. 개정안 300% 지웁니다.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안은 지워버립니다. 그냥 이제 200%입니다. 올해까지는 시험 볼 때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는 몇 프로? 300%입니다. 여러분. 자, 외우기 쉽네요. 2주택이면 200%. 조정상적 내 2주택. 3주택 이상이다? 300%요. 자, 원칙은 주택 2주택 이하일 때 150%고 세부담 상한 외웁니다. 동그라미 2번에요. 위 1의 경우에 별도 합산 대상 합산 및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그냥 세부담 상한은 토지는 그냥 무조건 150%예요. 아,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한이 부자들인데 150%다. 원칙적으로 150%. 토지든 원칙 주택이든.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요거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150%.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못 넘게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세구분 및 세액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상이 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각각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요거 여기다 건축물을 제가 슬쩍 집어넣었죠? 네,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내가 나대리 잡종지가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각각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토지에 대한 종부세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상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넘어갑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부세 부가징수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고기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오늘 4타임으로 하지 않고 3타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 더 좀 길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인강수강생분 중에는 제가 어젠가 그전가 글을 보니까 그 암투병 중에도 공부하시고 한 분이 계시는데 사연 글 남기셨죠? 남기셨는데 어려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속에서도 수험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더 어려운 요건에서도 공부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에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은 여기 지금 나와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제가 또 그리고 그분은 특별히 제가 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보시니까 과세기준 및 납기인데요. 부가징수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중요하고요. 근데 먼저 양가로 1번의 과세기준 및 납기인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재산세랑 똑같이 매년 6월 1일이고 얘도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납기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거기 각주 표시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부세 토지분이라고 해서 납기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은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거 아닙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게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도 아까 고지서 발부할 때 언제까지? 5일 전까지 발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각주 표시에도 나와 있고요. 자, 종부세는 시험에 2번 나왔었고요. 양가로 2번 징수 방법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계산해서 정부 부과하사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표과 세액을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어떻게 해요? 과세표과 세액을 당연도 관할 세무서장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신고 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자,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을 본다. 고지서 날라온 거 내가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각주 표시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여기다가 또 특별히 별 표시하고 잘 기억합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그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1십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이거 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하기 때문에 불성실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뭐는 적용될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조세 총론할 때 적어 드렸었는데 또 한 번 적어 드릴게요. 조세 총론할 때 적어 드렸는데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과가세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 정부 부과가세 관할 세무장이 세액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바꾸서 납부기한 내에 만약에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종부세는 올해부터 어떤 게 적용되냐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그래서 올해부터 자, 그래서 조세총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올해 신설됐고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1십만 분의 25로 적용됩니다. 초과환급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돼요. 그래서 요거 3%하고 요거하고 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런데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 요 3%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만 요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만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만 요 3%가 적용됩니다. 자, 발부하는 경우만 요 3%가 적용돼요. 요거는 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만 3%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1일 0.02%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3%는 적용 안 돼요. 양도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이 3%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조세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3%입니다.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온 거죠. 그래서 종전에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면 신고납부가 선택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신고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무신고 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게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다만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1일 0.02% 적용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시험에 29회 때 나왔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원칙은 이제 올해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 할 때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뭐가 적용된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어떻게? 3% 깔고 1일 0.02% 이게 적용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이거는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가세를 보겠습니다. 부가세 보니까 우리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가 몇 프로? 20%.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재산세는 재진이, 자,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종농이.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의 20%를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분할납부를 보시니까 분할납부를 보시니까 종부세 분할납부요.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요? 250만 원 초과할 때요.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이게 재산세랑 다르죠?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이요.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처리 기준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뺀 금액이니까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15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기는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납부할세액에서 250을 차감하니까 빼니까요.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이 500 초과했다 그러면 50% 이하 금액, 절반 납기내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요. 자,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종부세 우리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종부세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자 400이다 그러면 말로 했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400이면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 정해져 있죠.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그러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하니까 다음 연도 언제요? 다음 연도 6월 15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이걸 분납기한으로 해요. 그럴 때 종부세는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납기내 최소한 얼마 깔고 250 깔고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6개월 내에 얼마요?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맨날 400만 원으로 제가 작년에 보면 예를 들었어요. 그 분할 납부 이거를. 그래서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400만 원으로 맨날 예를 들었는데 실전에서도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납부할세액이 종부세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지문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500 이하일 때는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500 초과했을 때는 절반이니까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요? 350. 재산세랑 분할납부 처리 기준은 같습니다. 자, 물납은 종부세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89페이지 납세지 보겠습니다.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거주자가 개인이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납세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소지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을 때는 그 부동산 물건 소재지로 가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비거주자일 때는. 근데 하여튼 시험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인 거주자일 때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요. 법인은 당연히 뭐 본점 주사무 소재지고요. 암기 플러스 보겠습니다. 암기 플러스 여러분들 보시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6억 초과하는 자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다 했습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자, 요거 6억 공제하고 원칙적으로는
여기다 공정시장을 90% 곱하고, 단독소 1세대자일 때는 공시가파금에서 3억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곱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시는 공시가파금에서 얼마 공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곱하고, 별도 합산은 80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90% 곱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에서 여러분요, 자 2주택 이하다 빵5 27,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0.6에 3% 지워버립니다. 개정안은 지워버립니다. 또 역시. 그래서 빵5 27, 0.5에서 2.7%까지 빵5 27 6단계 초과세율이고, 2주택 이하 외우셔야 됩니다. 빵5 27 6단계 초과세율.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지역 내 2주택일 때는 개정안 0.8에서 4% 지워버립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6단계 초과세율이고. 그래서 빵6 32, 빵6 32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세율이고, 별도 합산은 빵5 0.5에서 0.7%까지, 이건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3단계, 토지는 3단계 초과세율이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토지부는 3단계 초과세율, 이거만 알면 되고요. 이중과세액 공제는 다 똑같습니다. 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요,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최대. 그럴 때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 공제 10%, 20%, 30%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정안 나와 있죠? 그거 지워버립니다. 또 역시 개정안 지워버리고요. 20, 30, 40% 바뀔 예정이었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지워버리고, 동그라미 2번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한별로 세액 공제해 주는데 20, 40, 50%, 그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일 때 50%. 자,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빈칸이죠? 토지부는 주택뿐만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 1세대 1주택자만. 그것도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봅니다. 자, 2주택 이하다 150%요. 조정상지역 내 2주택이면 200%, 개정안에 300%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삭제합니다. 개정안은 또 역시 지워버립니다. 삭제하시고요. 3주택 이상이면 300%고요. 토지부는 요게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50%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원칙적으로 150%예요. 150%. 150%인데 다만 요거만 따로, 조정상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요거만 따로 외우면 원칙은 뭐라고요? 몇 프로라고요? 150%입니다. 종부세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90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산세랑 비교하면서 종부세를 또 복습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복습은 비교로서 가름합니다. 이거는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 재산세, 종부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고, 종부세는 국가고요. 인적 귀속 여부,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과세 기준일 둘 다 똑같아요. 6월 1일. 그러다 보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둘 다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로 똑같습니다. 과세 대상,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토지 중에서도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만 대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루확장용이든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대상 토지, 이런 거 재산세 대상 되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장, 재산세에서 별장은 대상이 되는데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데 다만 사치성 재산이라고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 샜기 때문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별장 제외, 고급주택 포함이고요. 종부세에서는 세율 구조는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돼 있고, 재산세에서 주택은 01, 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운수율이고, 종부세 주택은 2주택 이하는 빵오 27, 0.5에서 2.7, 빵오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운수율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용 내 2주택은 빵6, 3이 0.6에서 3.2, 빵6, 3이 6단계 초과운수율 정도입니다. 토지는 둘 다 얘네들 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3단계 초과운수율입니다. 이거만 알면 되고요. 토지는, 주택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자, 공정시장가 비율이요. 재산세 공정시장가 비율 적용하죠. 과세 표준 결정 시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 비율 적용하는데,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몇 프로? 60%.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 비율 주택이든 토지든 똑같아요. 올해 몇 프로? 90%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는 고유소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없어요.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이요. 재산세는 납부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종부세는 안 되고,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 문자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안 돼요. 물납 종부세는. 분할 납부는 둘 다 되는데, 기준금액은 재산세가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똑같습니다. 둘 다 납부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이 달라요.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이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 배운 지 또 가물가물하죠?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은데, 예습을 하고 오면 좋은데, 양도소득세부터 또 나갑니다. 왜냐면 양도세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부터 또 문제풀이 나가는데, 문제를 풀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과목도 그렇고 풀지 마세요. 다른 교수님이 문제 풀어오세요 그래도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진짜 내 말 들어요. 내 말 듣고 풀지 말고 읽어오세요. 문제 읽고 미리 해설지 딱 옆에다 놓고서, 해설지 놓고서 다 체크해. 해설지 놓고서 답 다 체크해. 다 답 체크하면서 해설지 펴놓고 문제 읽고 해설 정답 체크하고 해설 보고, 이렇게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읽어오시면 돼요. 문제를 읽어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답 체크하면서 미리 다 답도 체크해요. 해놓고 읽어오는 거지 풀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력이 느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풀이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론 배운 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어떤 게 핵심 지문인지, 어떻게 뭘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 지문을 익히고 포인트를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사례 적응력을, 응용 문제 같은 거 사례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집을 하는 거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는 언제 하느냐고요? 동영 모의고사, 그 전국 모의고사.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9월달 오면 매주 이제 시험 봐요. 그래서 매일 오면 매일 시험 보면서 이제 그때 실력 테스트 하는 거고, 그때 틀리면 그 부분이 구멍이니까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문제 풀이 때는 괜히 문제 푸신다고 미리 푼다고 하다가 그냥 한 10문제 푸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몇 문제 풀다가 보면 막 잘 모르겠고 짜증만 나고 막 이러다가 또 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딱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가 뭔가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설명하면서 교수님들 지나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하고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에이 진짜 이러면서 공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오시면 돼요. 읽어오시고 답 체크 다 하면서 읽어오시면 훨씬 더요. 대충 그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저희들 그 관련해서 해설 강의 듣고 저희들한테 그 어떤 게 포인트는 익히고 관련한 요약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더 잘 핵심을 딱 관련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읽어오세요. 답 해설지 옆에 펴놓고 체크하면서.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집은 딱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집은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때 본인이 이제 저희 해설 강의 들으면서 중요 표시해 놓고, 이거 중요한 문제다, 또 중요 지문이다, 자기가 본인이 이건 진짜 이렇게 잘 헷갈리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런 거 특별히 체크하고, 그런 지문만, 그런 것만 딱 나중에 이렇게 문제 읽으면서 그 지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만 쫙 나중에 보고 동영 모의고사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보기 위해서 9, 10월 달에 보기 위해서 요약집으로 단권화하시고, 2차 과목 같은 거 요약집으로 단권화하시고, 그 요약집에 다 단권화하고 세법
같은 과목도 그렇고 단권하시고 그다음에 문제집도 나중에 다 체크했던 거 그때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9, 10월 달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유익에다 그랬네요. 까먹은 지 꽤 됐으니까요. 한지 꽤 됐고 까먹은 지도 꽤 됐을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자, 일단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 250초과.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제라서 2개월. 종부세 6개월. 자, 양도소득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제라서 몇 개월? 2개월이요.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재산 소재지. 자, 그 지자체고. 근데 종부세는 거주할 때 주소지라는 거.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 어디 땅 가지고 있다, 어디 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지. 집도 없으면서 땅만 갖고 있고 상가만 갖고 있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세부담 상한선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 재산세는. 그래서 엄격하게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얼마? 130이요.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재산세는 6억 초과해도 주택분은 130.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자, 몇 프로입니까? 150%가 기준입니다. 150%가. 근데 다만 조정대상 정리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요약집 90페이지 세부담 상한 오른쪽 종부세 맨 하단에 세부담 상한 하단에 니은번에서 주택분의 니은번에서 또 개정안 나와 있죠. 조정대상 정리 2주택 200%인데 개정안 300% 되는 건 어떻게 한다? 삭제합니다. 역시 또 삭제합니다. 90페이지 맨 아래 오른쪽 칸에 개정안 300%는 삭제합니다. 자, 역시 200%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납기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잖아요. 건축물 선박한 공기 주택분의 절반은 7월 16일, 31일.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로 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재산세는 부가세목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까지 다 비교해서 봤고요. 다 맞췄는데 아니 끝난 건 아니에요. 자,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은 뭐 문제를 통해서 다 복습합니다. 여러분 봅니다. 자, 요거는 작년 30회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30회 시험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2020년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 자, 여러분, 아이고 임야 나왔잖아요. 임야 나오면 항상 임야는 원칙 종합인데 외적으로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고 환경지구 안에 임야 무슨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는 뭐예요 이거?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재산세는 토지가 나오면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얘가 별도 종합이면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면 아니고 이거예요.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대충 짐작으로 때려잡지 말고 토지형 구분부터 무조건 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어느 형의 토지에 지금 이 임야는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형에 해당돼요? 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니까 공익목적 임야니까 공익목적 임야니까 뭡니까? 분리과세합니다. 분리대상이면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분리는 저율이든 고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율과세를 필요성 대로 저율과세하니까. 그래서 자, 납세무가 있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분리상토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확실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한 거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분리상입니다.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재산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짐작으로 하지 말고 토지용 구분을 한 다음에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맨날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분리상이고 종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은 분은 1번 딱 맞출 수 있고 나머지 안 봐도 되잖아요. 1번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2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나중에 시험에서요, 이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요, 1세대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토지분인지 잘 보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자이고 그러니까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작년에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어요. 특이하다고 70%라고.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된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문화주택은 기숙사면 사원용주택,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고,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세 이거요. 맨날 제가 저렇게 예를 들었던 거 400으로 400인 경우에 최대 150만 원 세액을 납부한 경과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납부할세가 400일 때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그래서 150만 원 분할 납부요. 맨날 제가 400으로 예를 들어서 저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그 다음에 5번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 소유한 경우에, 자,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또 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아니고 이건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보세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 종부세법상 2020년 귀속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0.5에서 2.7%까지 4단계 초과조인세율이 적용된다. 자, 여러분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 빵6 3이, 빵6 3이 0.6에서 3.2, 빵6 3이에요. 0.6에서 3.2%까지 빵6 3이 6단계 초과세율이지. 빵5 27 이건 뭐예요? 빵5 27은 이거 빵6 3이고 지금 세율이 빵6 3이고 빵6 3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틀렸고, 빵5 27은 조정상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가 빵5 27 그리고 4단계예요? 아닙니다.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1번. 2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부과된 종부세액의 100분의 150이다. 예? 아이고, 아까 종부세는 무조건 원칙 150%인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요? 200%. 자, 3주택 이상은 300%. 이거 딱 외우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원칙 뭐고요? 150%고 토지든 주택 나머지는 150%고 조정상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이거 딱 해야죠. 조정상지역 내 2주택이니까 200%입니다. 3번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 기준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동 상속주택은 이렇게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수에 제외한다. 맞네요, 여러분들? 3번 정답. 4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적용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아니고 공동 소유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5번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왜 틀렸어요, 이거? 이거 왜 틀렸어요? 그렇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을 90% 곱해야죠. 과세표준 결정 시에.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났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시바타 도요 할머니 시를 읽어드렸었는데 너에게를. 하여튼 오늘 이제 눈부시게 푸른 5월 시작했었는데 핵심 요약 강의 이제 끝났습니다. 억센 햇볕과 또 문제풀이 과정 시련의 계절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많이 생길 건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자기 자신 격려하면서 스스로 격려하면서 7, 8월 달 어떻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9, 10월 달에 결판 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러니까 7, 8월 달에 시련이 오더라도 이거 2차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당부드리시면서요. 그동안 고생하신 5, 6월 과정 수강하시는 고생하신 여러분, 하여튼 다음 주에는 문제 읽어오시고요.
그다음에 특강 같은 거 여러분 저 일정 비교도의 특강 말씀드렸고요. 자,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